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제목이 좀 색다른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의 문제가 너무 국가적으로 너무 지금 재난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한 상태라 우리 교단적 입장에서는 한번 어떨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자가 14,400명,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 오펙 회원국에서 지금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몇 년간? 2003년부터 계속해서 13년간 1위요. 네, 1위에 계속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고요. 종교적 입장에서, 성직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가슴이 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짠한 것은 출생률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눈물도 와락 눈물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께서 개교 등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낙원세계를 한번 건설해보는 방법이라도 한번 모색을 해보게요. 원불교적 입장과 종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네. 사람이 태어나면 악착같이 살려고 한다.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악착같이 힘쓰고. 그런데 그렇게 삶은 좋은 건데 예. 죽을 때에도 악착같이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방지합니까? 악착같이 죽는데. 30층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그거를 만류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 세계에서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네. 정신적인 차별의식.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군데 나는 이 꼴이냐. 그런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세상이 네. 부와 빈, 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네, 네, 이 네.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해감이 들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비교 심리 상태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날 거예요. 네, 네. 그것을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너무나 좀 이렇게 뽑는, 네. 좀 지식 많은 사람을 뽑고, 네. 재력 많은 사람을 뽑고, 네. 이 뽑아서 하는, 그러니까 경쟁심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경쟁 심리가 심한 나라일수록 그건 자살을 막을 길이 없죠. 어떻게 그것을 평등하게 합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병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인류 사회가 평등만 주장하면은 진보가 없어요. 근데 실소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차별로 경쟁을 이룰 때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발전만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거이죠. 조절하기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사님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내놓았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죠. 네, 네. 또 특히 종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민 전체에 계도하는, 나는 자살 문제는요. 네. 제일 첫째가
자살 예고자, 자살할 사람은요. 네, 네, 네. 그 주변 친구나 부모나 누군가가 알아차려요. 누군가가 알아차려요. 그런 예고가 좀 있다고 보는 것 아, 같아요. 그러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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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방치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무슨 범죄가 있으면 고발하지 않아요. 네, 그 정부에 알리고 종교계에 알리고 그런 기관이 있을 때 그 기관에 알려가지고 네, 네, 네. 그걸 구제하는데 힘써야지. 알리려고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힘을 써야 된다. 그래 예방이에요, 그것이.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방. 네, 네. 누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 이걸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 저 사람 이러니까 뭐 내두어버리지 뭐. 무관심하는 거이 참 많아. 이게 비교하는 사회에서는요 무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얼핏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본인이 평소에 굉장히 아끼던 것들을 어느 날 다 나눠주고 있더래요. 나눠줘. 그 그래도만 갔대요. 그 이상한 현실이죠. 네네네. 그렇다니까요. 예고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종교에 그런 기관이 있고 국가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은 정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자살 사이트는 있다고 하잖아요. 자살 사이트가 있다더라. 그걸 보고 자꾸 죽는다더라. 그러지 말고 네. 그와 반대되는 어떻게 하면 구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재생의 길을 밟게 하느냐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꾸 거기를 들어와서 좀 읽고 느끼고 감각을 얻도록 그런 작용을 않고 자살 사이트만 있다더라 그런단 말이죠. 아이고. 그것이 큰일입니다. 사람을 계도하는 재생의 길을 밟게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미혹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있다더라 그렇게 하고 그것을요 큰 문제로 알들 안 해요. 나는요 이건 과도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네. 자살 예고자가 꼭 자살을만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감금을 시켜야 돼요. 자살할 수 없도록 그저 법정에서 죄인을 가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둬야 돼요. 자살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꼭 정신적으로 권유만 해서 그런 사람 말 안 들어요. 보통 말해서 안 들어요. 딱 철학으로 갖고 있고 굳은 관념으로 오직으면 자살하려고 하겠어요? 내 죽으면 훨씬 더 편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생각이 꽉 쩔어 있어야고요. 그 장벽을 녹이고 개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난 그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 입장에서는 원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서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강조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종교가에서는 교법에 의해서 네. 그 교리 내용에 의해서 자살자를 어떻게 부제할 것이냐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범불교계에서 본다면 일체유심조지요. 네. 너가 자살할 생각을 가지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너가 생심을 가지고 부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하면은 길이 있다. 네 생각처럼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진리요 철학이다. 네. 이런 종교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죠. 네네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네네네. 마음을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네 선택에 달렸다. 네. 그런 너가 만약에 자살하면 자살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가 영적으로 자살하면 영혼으로 어떻게 된다. 또 후생이 있는데 후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다 일러줘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네네네. 그러면 아우 불가에는 아수라가 된다고 그러지않아요. 네네. 자살하면은 인간계로 다시 못 오고 네. 그냥 자살하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죽는 것이 없는데 생명이라는 죽는 것이 없다.
살아 있는 건데 아수라불을 받는다, 지옥고를 받는다 이렇게 그건 틀림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섭게 알게 해줘야 돼. 네, 자살이 더 무서운 길이다. 네. 이렇게 알게 해줘야 돼요. 네, 네, 네. 예.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려고를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네. 자살하면 그만이야. 이것이 그냥 꽉 절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 좀 해줘야 되지. 네, 네. 정신을 계도해야지 이러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화할 때 교화가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 좋아하는 것부터 너 그거 좋아하지? 너희 가져 좋아하는 것을 줘야 돼요. 네. 처음부터 너 자살하면 안 돼요. 뭐 반감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알아? 네가 내 애로사항을 네가 알아? 이런 반감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접근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접근법이. 그 접근법이 뭐냐는 좀 연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네. 그런 기구를 만들고 국가는 국가대로 그런 기구를 만들고 네네네. 자꾸 연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하면 다 길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 무관심을 하고 안 하니까 문제죠. 네네네. 그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일본에서도 자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좀 계속 그러죠. 있었는데 그러죠. 20년 전부터 그런 정신적인 예방, 사회적 예방을 공을 20년을 들였더니 10명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들었어. 네네. 그런다니까. 공을 들인 만큼 나타나는 현상도 있으니까 음. 국가와 종교와 모든 사회 전체가 그 자살에 대한 상당히 좀 좋은 의식으로 예방에 좀 모두 신경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아이 참 나라 우세다. 창피한 일이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네네네. 그런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네네네.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것을 말이죠.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이게 딱 접어버려요. 네. 이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살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남녀 비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지금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남성 쪽이 70%, 여성 쪽이 30%. 그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책임감이죠. 내가 가정에 대한 책임, 그러면요. 내가 경제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친구들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나 뒷빠진, 너무나 그 출세를 못하는 그런 비굴심, 그런 비교감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죠. 단촉한 생각으로 사실 그 파도가 한 번도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파도가 한 번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돼가지고 부침이 있더라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데 한 번 꺾이면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 정신적 대처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후생 문제거든요. 네네네. 후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네네. 죽으면 그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지요. 죽으면 영혼이 죽지 않아 가지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을 못 하는 상태예요. 죽으면 그뿐이다. 지금 비교급으로 나는 잘났고 나는 못나고 너는 잘났고 너는 있고 나는 없고 비교급의 생각 이런 책임감 이런 것을 싹 놓아버리고 공으로 돌아가자. 공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살을 하거든요. 딱 그런 생각으로 그치는 거예요. 너는 뭐냐? 이렇게 반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혼 물멸이 있잖아요. 네. 우리 영혼은 죽는 법이 없다. 그리고
세상 일은 어디까지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첫 생각, 그 생각이 좌절할지라도 두 번 생각을 일으키고 두 번 생각을 좌절할지라도 세 번 생각을 일으키고 어디까지나 처음에 마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 운세는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불교 일체 유심조 사상 아닙니까? 네. 이 정신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일체 유심조다. 네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봐라. 네. 그럼 바꾸면 이런 세계가 열린다. 이런 세계가 열린다.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니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해보면은 처음에는 고생스럽고 안 되지만은 네. 꾸준히 해나가면 네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나를 기약받을 수가 있다. 네. 네. 희망적인 이야기. 네. 지금 절망으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희망을 심어주는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계도해야지요. 네. 네. 어. 제가 그 전등에 휘황찬란 방에 이게 있었던데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갑자기 나간 그 순간에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래. 어둠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보여. 보이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나 저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은 그 터널 굴이 많아요. 그냥 산이 많아. 어떻게 많은 그 터널을 들어가는지. 근데 터널을 들어갈 때 깜깜하지만 터널을 안 나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나왔지. 많이 연구했구만.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 꺾이거나 두 번 꺾이거나 꺾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죠.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여잡을 수 있는 정신적 힘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진리와 현상 세계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일제시대부터 우리는 일제시대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네, 그때부터 노트에 등대불 없는 노트가 없었어요. 꼭 등대불로 비추고 희망적이고 광명 비추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계도했어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좋아요.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대종사님 말씀에도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네,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종교 역할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연구 안 하면 안 돼요. 네, 예, 절망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희망 아닙니까? 네, 네, 희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 유심조 사상이에요. 두 번째 사상은 사은. 여러 생생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 서로 관계를 상극은혜, 서로 해를 끼치는 은혜가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고 서로 이게 돕는 인연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 출발하는 계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 제도는 평등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평등만 해주면 망해버려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그 갈등 구조나 차별 구조에서 본인 서야 될 자리를 좀 바로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네, 네, 네. 그러죠. 그 점이 참 중요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제가 좀 들으니까 한국에는 38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38선이 하나인데 뭐 두 개냐 그랬더니 하나는 남북이 갈라진 38선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려 있는 38선이라는 거예요. 또 있다. 그거 뜨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대처 지금 모든 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어쨌든 수도권으로 다 가려고 하고 못 가면 이제 맞아 쳐주 그러면은 일을 단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구조도 어떻게든 간에 좀 빨리 노력을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 종교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차별화를 이길 수 있는 본인의 역할 그걸 찾을 수 있는 정신적 기초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부부들은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다. 그러기도 하고,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고, 그 인생으로서 좀 자유감 있고, 좀 기분 좋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녀를 두면은 평생 고생이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아이는 안 낳는 것이 낫다. 노후에도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고, 노후 생활이 참 편하게 돼 있다. 이제 자녀한테 의존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안 낳는 것이거든요. 어? 지금 아이 낳기도 쉬워. 산파가 다 낳아주고 또 의무 교육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근데, 상당히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무 교육은 그 문제가 아니고 사교육. 네, 정부에서 사교육을 얼마나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사교육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너무나 교육부가 부담이 되고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러니 사교육을 없자 하지만 없어집니까? 없앨 수가 없잖아요.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자살 문제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어이 자살자는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뤄서는 안 되고 네, 또 종교는 종교대로 책임감, 의무감 반드시 종교는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그런 책임감,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 하고 국가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무감, 책임감이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강원도 불보도 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종교가.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자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좀 맞춰야 해야지. 맞춰야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다니까. 거기서 좀 떠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네네. 세상은 세계란 뭐냐? 정의로 말한다. 세계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차별 세상이에요. 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차별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네네네. 아기가 낳을 때 울잖아요. 왜 우는가요? 모태에 있을 때하고 세상에 태어나고 완전한 차별 세계인 거예요. 네네. 완전히 차별 세계. 그러니까 놀래서 우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염세 철학을 갖고 고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운다고 불교에서는 그러죠. 고난의 세계. 네네. 고난의 세계 태어났으니까 운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리학자는 또 그러지 않지 않아요. 네네네. 그렇듯이 그런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세계가 말이죠. 차별 세계예요. 차별 세계 자체가. 예, 네네네. 차별 세계예요. 네네네. 본래 중생이 된 것은 심리가 차별심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선악의 차별, 귀천의 차별, 의미한 그 차별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닌데 차별 세계에 나왔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차별의 한도가 차이가 높아지면 네. 차별의 한도가 서로 그 차별은 높아지면 유리 간격이 커지면은 네네. 그만큼 자살 한도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거를 방지해야 돼요. 저희 교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교당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제가 2번을 남아공을 방문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흑인들이 정신적 갈등이 가장 심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 그 얘기를 상세히 좀 들어봤더니 지금 1대 10 정도로 10은 흑인이고 1은 백인인데 모든 부를 다 누리고 모든 권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백인이 누리고 있고 거기에 뒷심부람 거기에 귀속된 흑인들은 백인들 잘 사는 걸 늘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갈등 요소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바뀌어서 대통령도 이제 흑인이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해소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한 번은 처음에 갔을 때는 슈퍼마켓 전체가 계산날 하는 사람들이 백인이었는데 한 1년 뒤에 가보니까 전체가 흑인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남아공의 그 사회적 제도를 상당히 많이 그 바뀌는 걸 보고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렇듯이 그랬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 차별은 되어 있으나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어떻게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는 그 연구를 상당히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종교 성직자들이 또는 제가 출가 모두가 아주 총력을 다해서 자살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좀 넣어주는 거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모든 걸 좀 이렇게 마무리해서 원불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해야 할까 하는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흑인 백인 말씀을 했는데 네네. 백인이 부를 누린다고만 해서 흑인들이 반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백인들이 흑인을 볼 때 말도 함부로 하고 아랫사람 취급하고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쳐. 아, 그러면요. 네네네네네. 거기서 불화감이 생기고 네네. 불복종감이 생기고 네.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갈등도 보통 갈등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죠. 자살하는 것이요. 꼭 비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역순환할 때, 감정이 역발할 때는 자살만 합니까? 자기 죽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 자살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난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해보고 네. 이런 거를 말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공익정신이거든요. 네네. 우리 원불교 정신은 무아봉공 아닙니까? 네. 무아봉공으로 해야 공익정신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살려내기가 어려워요. 네. 내가 해보니까 나는 과연 공익정신으로 사느냐? 생각은 항상 공익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네네네. 실제로는 공익활동을 별로 안 꽂아 있거든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내가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오직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공익정신 살아나서 그 경쟁의식 속에 살면서도 평등의식이 항상 내재해 있어야지. 네. 경쟁의식 그것을 꽉 묶여 있는 것은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을 선도해야 고쳐야 돼요. 네. 평등과 자유는 항상 그러죠. 있어야 된다. 그러죠. 아무튼 공을 들인 만큼 나타나니까 자살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방임만 할 것이고 통계 숫자가 나오면 그걸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있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살피면서 사회에다가 공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요. 절대 필요가 있죠.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OECD 국가 중에서 어떻게든 그냥 한 명이라도 평균적으로 한 명이라도 줄여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저 뒤에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다 같이 염원하면서 오늘 이 자살 문제를 이렇게까지 연구한 대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씀 고마워요. 감사했습니다. 고마워.